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퍼사드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퍼사드 패턴도 구조적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또는 기타 복잡한 클래스 집합에 대한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디자인 패턴입니다. 전화로 주문하기를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한번 알려주고 있긴 한데요. 전화로 주문하기 보시면 전화로 주문을 하면 이쪽에서 어떤 텔러들이라고 하죠. 이 텔러들이 전화를 받아서 실제 시스템에 있는 웨어하우스, 페이먼트 프로세싱, 패키징, 서플라이어스, 딜리버리, 택시스 이걸 다 처리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주문자에게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거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는 퍼사드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퍼사드에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이 주문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 과정을 다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 복잡한 프레임워크에 속하는 여러 개체들을 이용하여 코드를 초기화하고 작동시켜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모든 개체한테 해줘야 됩니다. 올바른 순서로 개체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 이 각각의 개체들을 순서대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개체 간 종속성을 추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딜리버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반대로 딜리버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있죠. 택시스의 세금은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다 갑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순서로 메소드를 또 실행을 해야겠죠. 개체 초기화한 후에 종속성을 추적하고 각각의 메소드를 순서대로 추적을 해서 실행을 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클래스의 비즈니스 논리가 타사 프레임워크 클래스의 구현 세부 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해하고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라고 해도 사람들마다 다 여럿이 참조해서 내가 그 프레임워크를 개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정한 인터페이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없다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다 이 과정에 따라서 처리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버립니다. 클래스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또 그 클래스 하나, 프레임워크의 클래스를 수정을 하면 내가 그 클래스를 사용한 모든 클라이언트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럴 경우 퍼사드 패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죠.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간단하게 보시면 퍼사드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퍼사드가 있고 이거 에디셔널 퍼사드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서브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실행하도록 하고 서브 시스템 오퍼레이션은 여러 클래스들에 대한 동작을 이 퍼사드가 처리를 하도록 해줘요. 클라이언트는 그 동작의 인터페이스를 그냥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얘는 이 복잡한 동작을 한 번에 처리해서 돌려줍니다. 이 서브 시스템 클래스 이 녀석이 만약에 수정이 됐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안에서 그거에 대한 수정을 해주겠죠. 이 클라이언트는 여전히 그냥 퍼사드만 처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이나 확장에 아주 좋은 구조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어느 때 사용해야 하느냐, 복잡한 하이 시스템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간단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경우, 하이 시스템을 계층으로 구성하려는 경우, 계층으로 A를 먼저 하고 A 밑에 B 하고 B 밑에 C 하고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뭔가 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하지 않고 퍼사드를 통해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점을 보시면 패턴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모든 클라이언트 코드가 퍼사드를 통해서만 하이 시스템과 통신하도록 한다. 아까 얘기 드렸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변경으로부터 코드 하이 시스템 변경으로부터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서브 시스템이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이 퍼사드 코드만 수정하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사 도적 암살자가 하나의 파티를 이루었고 해당 파티가 한 번에 어택을 하는 과정을 구현하고 싶다고 할게요. 그룹 어택이라는 걸 하게 될 때 그룹 어택이 각각의 이 직업들에 대한 어택을
구현하고 있으면 아주 간단한데, 그렇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각각의 전사, 도적, 암살자의 접근을 해가지고 어택을 하려고 하면 그게 복잡하게 되고 아주 강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직업 초기화하고 무기 정하고 어택을 해야 해요. 뭐 우리는 간단하게 구현해 놓겠지만, 하지만 이제 이것을 하나의 그룹 파티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파티 자체가 퍼사드가 되도록 해버리면 이 퍼사드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직업과 일반적인 무기 앞에서 계속 사용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용 방법을 모르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에서 사용했던 데코레이터도 추가를 해서 저희가 구현을 할 겁니다. 일단 아이 웨폰이라는 거, 뭐 대검으로 공격, 단검으로 공격 이전에 봤죠. 그 다음에 동무든, 데모 박힌, 그리고 유닛은 이 웨폰들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워리어, 로그, 어세신 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직업 무기들을 사용하기 위한 워리어 파티 퍼사드를 만들 거예요. 워리어 파티 퍼사드를 만들어서 이 유닛을 다 리스트 형태로 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리스트에다가 생성자에서 직접 이렇게 넣어줘요. 물론 외부에서 이 생성자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지는 그 클래스의 특성에 따라서 수정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워리어 파티 퍼사드는 이 리스트가 수정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냥 넣은 거예요. 스파이크 웨폰을 넣어서 스파이크 바스타드 소드, 그러니까 데모 박힌 대검을 워리어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도적은 동무든 데모 박힌 단검을 도적한테 줍니다. 그리고 어세신 암살자한테는 데모 박힌 대거를 암살자한테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각각의 애드 해줍니다. 생성자 생성할 때. 그리고 어택을 하게 되면 각각의 유닛들이 자동으로 어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됐을 때 그 공격을 하겠죠. 전사가 대목 박힌 대검으로 공격, 도적이 동무든 대목 박힌 단검으로 공격, 암살자가 대목 박힌 단검으로 공격,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웨펀에 대한 내역들 뭐 특별할 건 없고, 자, 이거 보시면 바스타드 스워드 대거가 이 웨펀의 어택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웨펀 데코레이터가 이 웨펀을 받아가지고 또 그거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파이크까지 저희가 하나 추가하고요. 스파이크가 빠졌는데, 자, 스파이크까지 하나 추가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닛 직업들을 추가를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보시면 뭐 유닛이라는 애브스트랙트 클래스가 있고요. 이건 계속 저희가 사용했어요, 이전부터. 그리고 이 웨펀, 이전에 선언했던 웨펀을 받을 거예요. 이 웨펀은 웨펀 데코레이터도 어차피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할 수 있겠죠. 워리어, 그래서 로그, 어세신, 이 세 가지를 만들어서 뒀어요. 어택을 선언했고요. 퍼사드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퍼사드는 아주 간단하게 퍼블릭 클래스 내가 워리어 파티 퍼사드를 구현을 한다고 할게요. 얘는 리스트로 유닛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생성자에서 웨펀을 받아올 거고요. 웨펀은 스파이크로 감싸진 바스타드 스워드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받을 직업은 워리어예요. 워리어는 저 무기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웨펀 2가 있어요. 또 웨펀 2, 얘는 포이즌으로 감싸진 데못의 대거를 활용하는 어떤 직업군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직업은 도적이죠. 도적이 웨펀 2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펀 3는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어쌔신인데 어쌔신이 받을 거예요. 웨펀 3는 그냥 데모 박힌 대거를 어쌔신이 가져갈 겁니다. 이것들을 유닛에다가 애드 해줄 거예요. 애드해서 워리어에 넣고 애드해서 로그에 넣고요. 또 애드해서 어쌔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택을 구현할 건데요. 각 유닛들의 모든 어택을 실행할 겁니다. 여기서. 자, 이러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퍼사드를 내가 워리어 그룹에 자, 모두 공격해 라고 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자, 실행을 하면 전사가 대목 박힌 대검으로 공격했다. 도적이 동무든 대목 박힌 단검으로 공격했다. 암살자가 대목 박힌 단검으로 공격한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파티 어택이라는 거 하나로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동무든이라는 거를 내가 뭐 조금 수정을 해서 동무든 맹동무든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맹동무든 포이즌이 그냥 독이 아니고 독의 레벨이 올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다른 것들을 수정하지 않고 이 녀석 이 포이즌만 수정을 해 놓으면 포이즌하고 연관된 이 워리어 파티 퍼사드 쪽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다른 거 안 바뀌고 제가 이 맹동무든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 안에 내부의 인터페이스를 수정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근데 지금 저희는 클라이언트는 수정을 안 할 거고, 그럴 경우에 이 어택이라는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이 어택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서 뭐 다른 이름으로 수정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럴 경우에 이 퍼사드만 수정을 하면 다른 쪽에 영향을 안 받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일종의 그냥 어택이라는 메소드만 호출을 했는데, 우리 어택이 아니고 다른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어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반격 뭐 이런 식으로 그 로그나 워리어 같은 애들이 반격하는 그러한 것도 구현을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리고 뭐 회피를 한다거나 디펜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직접 이 파티 클래스에서 처리하지 않고요. 파티 클래스가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요. 파티 퍼사드가 처리하도록 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 코드를 모두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간결함이 없어지는 코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퍼사드를 사용한다. 퍼사드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여러 클라이언트들의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아주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가 직접 호출하도록 해주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